2시간 벽을 깬다라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70초를 당기면, 그러니까 현재는 세계 기록이 2시간 1분 9초인데 70초를 당기게 되면 2시간 59분 59초가 되니까 2시간 벽을 깬다. 인간의 무한한 그 도전, 결국은 마라톤 42.19km 26.4마일 105리길 여행, 그 2시간 벽이 깨질 날이 이제 70초 남았다라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원래 킵초게 선수입니다. 킵초게 선수인데요. 케냐의 킵초게 선수가 2018년 베를린 마라톤에서 2시간 1분 39초였는데 4년 후인 2022년에 자신의 기록을 30초 당겨서 2시간 1분 9초까지 당겼는데, 그래서 앞으로 70초만 당기면 1시간 59분 59초가 되니까 마라톤의 거대한 장벽 2시간 벽이 깨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류의 꿈이라고 합니다. 인류의 꿈인 마라톤 풀코스 2시간 벽이 깨질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라톤 근대올림픽에서 마라톤 2연패의 세 번째 케이스가 바로 킵초게 선수가 2016년 리우올림픽과 2021 도쿄올림픽에서 마라톤 2연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2연패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1964년에 도쿄올림픽이고, 그 다음에 1968년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올림픽, 그 다음에 1972년 미넨 올림픽. 미넨 올림픽은 이제 독일이 하계올림픽을 2번 개최한 대회죠. 1936년 베를린, 1972년 미넨. 그런데 미넨 올림픽은 올림픽 역사상 가장 큰 참사가 발생됐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어떤 걸까요? 올림픽 역사상 가장 큰 참사가 1972년 미넨 올림픽에서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검은 9월단의 테러범들이 베를린 올림픽, 미넨 올림픽, 1972년 미넨 올림픽 이스라엘 선수들의 선수촌에 잠입을 해가지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수가 5명 사망했고, 코치가 4명, 심판이 2명, 그래서 이스라엘 선수단이죠. 이스라엘 선수단 11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테러범은 5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미넨의 경찰 1명이 죽었습니다. 테러범 5명 죽은 거야 자기들이 테러범입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자초한 거고요. 그 테러범 5명 사망한 거 빼고, 검은 9월단 테러범 5명 사망한 거 빼고, 이스라엘 선수단이 총 11명이 죽고 미넨 경찰이 1명 죽어서 결국은 그 선의에 피해를 당한 사람이 결국 12명, 거기다 테러범 5명까지 총 17명이 사망했던 참사가 미넨 올림픽 대참사입니다. 결국 왜 그게 발생이 됐냐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 검은 9월단이 이스라엘 선수단에 침입해서 인질극을 벌인 이유가 이스라엘에 억류 중인 구금된 팔레스타인 그 수감자들 234명을 석방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선수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해서 그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결국 인질극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 미넨 경찰이 부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질 전원이 다 사망했습니다. 선수 5명, 코치 4명, 심판 2명, 그래서 이스라엘 선수단이 11명, 미넨 경찰 1명, 그 다음에 테러범 5명에서 17명이 사망했던 미넨 올림픽 대참사인데요. 자, 그거에 대해서 그 날짜가 1972년 9월 5일입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50년 후인 작년 9월 5일, 2022년 9월 5일에 독일의 대통령이 그 미넨 대참사 50주년 추도식에서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 추도식에는 이스라엘 대통령, 그 다음에 그 참사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독일에서 열렸는데요. 독일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독일을 대표해서 그 당시에 50년 전 미넨 올림픽 당시에 그 이스라엘 선수단을 제대로 보호를 못했고, 그 다음에 그 사고 예방을 못했고, 또 사고 후에도 제대로 된
그 사건 진실 규명을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해서 독일 국가를 대표해서 독일 대통령인 제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그 희생자분들의 유족들께 진심으로 사죄를 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사죄를 했습니다. 사죄를 구했습니다. 그게 독일에서 공식적으로 사죄를 구하기는 사건 이후 5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공식적인 사과라기보다는 그냥 비공식적인 사과였다고 평가받는데요. 작년 9월 5일, 2022년 9월 5일에 미넨 올림픽 참사 50주년 때 독일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 배상금을 2,800만 유로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375억 원입니다. 배상금 2,8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375억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유족들한테. 그런데 그것의 70% 정도는 독일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30%는 독일 미넨시와 미넨이 포함되어 있는 바이에른 주에서 바이에른 주와 미넨시가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800만 유로 중에 70% 정도 해당되는 2천만 유로는 독일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 30% 정도인 800만 유로는 바이에른 주와 미넨시가 분담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게 작년 9월 5일 미넨 대참사 50주년 때 독일에서 결정한 조치입니다. 그게 바로 1972년 미넨 올림픽 역사상 가장 최고의 참사, 최대 규모의 참사가 발생됐던 미넨 올림픽이고 그래서 한 30시간 정도는 대회가 중단됐다가 계속 중단시킬지 말지 갑론을박하다가 4년 동안 그 금메달 따기 위해서 열심히 싸운 선수들한테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조기를 개항하고 대회를 다시 재개를 했던 게 1972년 미넨 올림픽입니다. 그 다음에 76년이 그래서 그 2년 후인 서독 월드컵 때 또 2년 후인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때는 경비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미넨 올림픽 당시에 이스라엘의 특공대를 파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인질극을 벌이고 있던 그 상황에서 그런데 독일에서는 그걸 반대했습니다. 해외 국가가 독일에 들어올 수는 없다. 해외 군대가 그래서 반대했고 독일 자체적으로 미넨 경찰에서 그걸 수습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해가지고 뭐 수류탄 투척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하여튼 그 미넨 올림픽 참사 이후에 이제 경비를 강화해야 하느라고 1974년 서독 월드컵과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때는 경호 비용이 엄청나게 가중이 돼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때는 비용이 너무나도 올림픽 개최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몬트리올이 그 비용의 늪에서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는데 30년쯤 걸렸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게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이고요. 그때 우리나라 태극기를 달고 우리나라가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 딴 게 양정모 선수의 레슬링입니다. 그 전에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은 우리 대한민국 태극기를 달고 뛴 게 아니라 일장기를 달고 뛰었었지 않습니까? 태극기를 달고 뛰어서 금메달 딴 올림픽은 최초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의 레슬링의 양정모 선수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몬트리올 올림픽 때는 아프리카 28개국이 불참 보이콧을 했습니다. 보이콧 왜 그랬을까요? 몬트리올 올림픽 때 아프리카 28개국이 보이콧 불참을 했던 게 자, 그 전에부터 좀 말씀드리면 1964년 도쿄 올림픽 때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출전 금지됐습니다. 1964년 도쿄 올림픽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출전 금지됐다가 1992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다시 출전이 허용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인종 차별 정책, 인종 분리 정책을 펼친 거에 대해서
IOC에서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1964년 도쿄올림픽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올림픽 출전이 금지됐다가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부터 다시 출전이 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초기 금지됐던 시기의 초기였던 1976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럭비 경기를 했습니다. 럭비 대회를 했는데 뉴질랜드에서 거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그러니까 주변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테이트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뉴질랜드가 남아공에서 개최했던 럭비 대회에 출전하니까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IOC에다가 얘기하기를 저 뉴질랜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IOC에서 제재를 가하지 않으니까 바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 보이콧을 해버렸습니다. 아프리카 28개국이. 그런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년 후인 1980년에는 모스크바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유진영들이 불참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1979년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니까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자유진영들 즉 서방 세계는 저기 모스크바 대회에 불참하자라고 해서 주도해가지고 대한민국도 모스크바 대회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는 참가를 했습니다. 대신 국가 자격으로 참가한 게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참가했기 때문에 국기를 들고 이렇게 입장한 게 아니라 올림픽기를 들고 입장했고 우승할 때도 국가가 연주된 게 아니라 올림픽 창가가 연주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4년 후인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때는 이제 반대로 공산권들의 대부분이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보이콧 참가를 안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외적으로 동구권에서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중국 이 국가들은 또 참가를 했습니다. 그때 중국하고 소련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때 소련이 주도해서 보이콧 하자고 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은 나라가 중국,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입니다. 그 다음에 4년 후인 1988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 제24회 서울올림픽 때 북한하고 쿠바 이런 나라들이 불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역대 올림픽 중에 최고의 성적인 종합 4위를 했던 1988년 서울올림픽 대회가 지금부터 35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스페인 바르셀로나 우리 대한민국의 황영조 선수가 몬주익 언덕을 돌파하면서 마라톤 우승을 했습니다. 1996년 제가 잠이 많이 옵니다. 오늘 퇴근하고 지금 12시 반 1시 가까이 됐을 것 같은데 눈이 감깁니다. 자,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이봉주 선수가 마라톤 은메달을 땄습니다. 자, 세상은 1등만을 기억해주는 세상이다 보니까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영조 선수가 남자 마라톤 우승한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겁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4년 후인 1996년 미국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이봉주 선수가 남자 마라톤에서 1등과 불과 3초 차이로 2등 했습니다. 그 2등 했다라는 거, 이봉주 선수가 은메달을 땄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너무 1등만을 기억하지 2등을 기억을 안 해주니까요. 그래서 1992년에는 황영조 선수가 바르셀로나 남자 마라톤 우승, 1996년은 애틀란타에서 이봉주 선수가 남자 마라톤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이 있었고요. 그때 우리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종합 성적이 우리가 12위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우리가 종합 성적 그때 9위였습니다. 아테네에서 9위였는데요. 그 다음에 2008년 베이징에서 우리가 종합 성적 7위였습니다. 베이징. 그 다음에 2012년은 런던에서 우리가 종합성적 5위였습니다. 서울올림픽 4위였고 런던 2012년 런던은 5위였습니다. 종합성적. 그 다음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우리 종합 성적 8위였어. 8위가 아니라 맞습니다. 8위입니다. 8위. 그런데 2020년 도쿄 올림픽은 코로나 때문에 1년 늦게 개최돼서 2021년에 개최됐는데요. 그래도 대회 명칭은 2020 도쿄였습니다. 2021 도쿄로 한 게 아니라 대회 명칭은 그대로 2020 도쿄고 개최 시기만 1년 늦춰서 2021년에 개최됐는데요. 도쿄올림픽에서 우리가 16등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이후 거의 30년 동안 올림픽 대부분 10위권 안에 들었었는데요. 10위권 안에 8번 들었습니다. 10위권에 벗어난 건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12등, 그 다음에 2021년 도쿄올림픽 때 16등입니다. 그 다음에 2024년 드디어 내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는 이제 1924년으로부터 100년 만인 내년 2024년에 또 파리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면 파리는 하계올림픽을 3번 개최하게 됩니다. 1900년과 1924년과 2024년. 그래서 내년에 파리에서 제33회 하계올림픽 대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28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하계올림픽 대회가 개최되면 로스앤젤레스도 1932년, 1984년, 2028년 로스앤젤레스도 하계올림픽을 3번 개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32년 호주의 브리즈번에서 하계올림픽이 개최됩니다. 그럼 호주는 이제 호주 국가를 기준으로 하면은 1956년 멜버른, 2000년 시드니, 2032년 브리즈번에서 호주 국가 기준으로 하계올림픽을 3번 개최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올림픽의 그러한 역사, 유치 과정, 올림픽의 저주 그런 걸 쭉 말씀드렸고요. 자, 올림픽은 기본적으로 남반구에서 개최한 경우는 몇 번 있었을까요? 남반구, 북반구가 대부분이고 남반구는 거의 없습니다. 호주는 남반구에 있습니다. 1956년 멜버른, 2000년 시드니, 2032년 브리즈번, 호주에서 개최되는 3번 대회 다 남반구인 호주에서 개최되고, 또 나머지 딱 한 번 남반구에서 개최됐습니다.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 이런 식으로 총 4번만 남반구에서 개최됐고 다 북반구에서 개최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가 3나라죠. 동아시아에 있는 중국, 한국, 일본입니다. 중국은 2008년 베이징, 2022년 또 베이징, 2008년은 베이징 하계올림픽, 2022년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1988년 서울올림픽 하계올림픽이죠. 그 다음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1964년 도쿄 하계올림픽, 2021년 도쿄 하계올림픽, 1972년 삿포로 동계올림픽, 그 다음에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일본은 동계올림픽 2번, 하계올림픽 2번 개최했습니다. 한국은 하계올림픽 1번, 동계올림픽 1번, 중국도 하계올림픽 1번, 동계올림픽 1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아에서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는 중국, 한국, 일본밖에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계올림픽 2032년 브리즈번 개최지까지 확정됐는데요. 2036년에 우리 서울이 다시 올림픽 개최하는 것에 도전한다라고 작년에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발표하셨습니다. 2036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하시는 걸 한번 추진해 보겠다라고 포부를 밝히셨는데요. 아시아에서 또 이제 개최할 만한 나라로 거명되는 나라가 인도, 그 다음에 태국,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이 정도가 개최할 만한 그 경제적 위상을 갖고 있는 나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경제 자금이 있어야 그 올림픽 경기장이나 선수촌을 건설할 수 있으니까요. 여하튼 과거에는 이제 올림픽이 개최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했는데요. 요즘은 이제 올림픽의 저주라 해가지고
올림픽 투자 비용 대비 수익이 오히려 적게 나와서 적자 올림픽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올림픽의 저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교체 유치전이 과거에 비해서는 치열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2036년에 올림픽을 만약에 서울이 2036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하게 된다면 48년 만이겠죠. 48년 만에, 즉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으로부터 48년 만인 2036년 제36회 서울올림픽을 다시 개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꼭 성사되기를 염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올림픽의 모든 것에 관하여 이 지구촌의 최대 규모의 축제입니다. 뭐 스포츠, 문화 모든 걸 망라해 가지고 지구촌의 최대 규모의 축제가 바로 올림픽입니다. 뭐 지구촌 3대 축제가 뭐 이렇게 뭐 월드컵, 올림픽, 그다음에 뭐 F1인가 이 자동차 포뮬러 1 해가지고 자동차 경주 뭐 이 포뮬러 1도 있다고는 하는데요. 아시안 게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각종 종목별로 뭐 수영 세계 선수권, 육상 세계 선수권 여러 가지 뭐 이런 종목들이 있긴 하는데 그 다음에 참고로 중국의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뭐 다음 달인가 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 원래는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올해로 연기돼서 다음 달인가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음 또 9월 달인가는 저기 뭐 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하튼 여러 가지 스포츠 대회가 있긴 합니다만은 가장 최대 규모는 지구촌 최대 규모의 스포츠 축제는 바로 올림픽입니다. 올림픽. 그리고 동계올림픽과 하계올림픽은 2년 간격으로 이렇게 개최가 되고 있고요. 현재 동계올림픽은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페르초 그 두 도시가 공동 개최하는 것까지 개최지가 확정되어 있고 2030년 개최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반면에 하계올림픽은 2032년 호주 브리즈번 올림픽까지 개최지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올림픽의 모든 것에 관한 걸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림픽 운동이지 않습니까?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8장 36절의 말씀에 사람이 만약 천하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 목숨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가장 평범한 말이 있죠.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건강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나폴레옹의 명언이 있습니다. 죽은 황제보다 살아있는 쫄병이 더 낫다. 우리 속담에 비슷한 말이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더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목숨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건강. 올림픽은 결국은 체력 단련이니까 체력 단련, 건강을 위해서는 체력 단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운동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운동을 생활하셔서 항상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길 빌겠습니다. 우리가 80, 90, 100세까지 산다 할지라도 60대 이후 또는 70대 이후에 병치레를 하시면서 20, 30년의 여생을 살면은 정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삶이 피폐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 80까지만 산다 할지라도 죽는 날까지 병치레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그 건강 수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하게 사시기 위해서는 운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은 생활화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자신의 몸에 맞는 운동을 찾아서 저는 마라톤이지만 21년 4개월 동안 마라톤 풀코스를 92번 완주를 했는데요. 저한테는 마라톤이지만은 여러분들께는 다른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나 탁구나 농구나 뭐 볼링이나 뭐 등산이나
다른 뭐 테니스나 축구나 배구나 배드민턴이나 다양한 스포츠 종목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맞는 운동을 찾아서 생활하시는 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운동을 생활화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걸 습관 형성, 작심삼일로 안 끝나기 위해서는 사람의 습관 형성에는 66일이 소요됩니다. 맥킨지 컨설팅에서 발표하기를 사람은 습관 형성에 66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운동이 중요하다라고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걸 몸소 체득하려면 66일, 2달 반 정도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핑계를 대지 말고 항상 그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몸에 그게 습관 형성이 돼가지고 이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쉬지 않고 계속 운동을 생활화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건강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또 성취감을 만끽하기 위해서 운동을 생활화하시는 그러한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지구촌 최대 규모의 축제인 올림픽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올림픽에 관한 영상이 여러분들께서 운동을 생활하시는 그러한 계기가 되셨으면 저는 작은 보람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